자,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실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는 첫째,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미팅을 하시고 그로부터 약 3시간 주무시고 저한테 혼날까봐 8시 반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장관님, 오늘 제가 제 시간에 갑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 PPT 자료가 안 왔던데. 제가요. 오늘 12시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온 자리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바쁘냐? 이분 밑에 그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200명이 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만 온 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모여든 200명의 개발자가 있는데 이 개발자들을 먹여 살려야 돼,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어떤 인연이냐?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19년부터 했는데 2019년도에 제가 딱 중기부에 가보니까 앞으로 AI 반도체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기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좀 AI 반도체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좀 키우자. 그랬더니 직원들이 장관님,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다 하지 말고 된다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설득해가지고 제가 삼성에다 오파를 했어요. SK에다가 오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SK는 처음부터 자기네 능력이 안 된대. 그런 거 할 능력이. 삼성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6개월 후에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ARM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ARM.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태어난. 그런데 이거를 요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샀어요. 이 회사를. 근데 이 회사가 IP로 벌어들이는 돈만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 한국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을 불러서 야, 암에다 전화해봐. 암에다 전화하면 아마 거기는 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장관님,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114에다 물어봐. 나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정말 이 직원이 114에다 전화해서 암에다 전화했는데 그 암 지사장이 바로 그 다음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장관님,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네가 절반 되고 우리가 절반 되자. 그래서 그 암에서 20억, 우리가 20억, 중기부가 20억 해서 40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암이 갖고 있는 모든 IP를 오픈소스로 개방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10개 회사를 선정했어. 이 반도체 회사를 설계하는 회사를 10개 회사를 선정했는데 제가 그 10개 회사는 다 못 외우고요. 그때 10개 회사가 모여서 처음에 간담회를 했어요. 저하고.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저 헛짓한다. 안 될 거다. 그게 2019년 가을이죠. 네, 2019년 가을에 나 기억나. 왜냐면 강남에 어디선가 만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웃어갖고 저도 이제 뭐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원래 그 교육에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을 키우려면은요 그 철학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밑 빠진 덕에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을 부어. 여러분도 똑같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자, 밑 빠진 독에 물 붓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는데 그 10명 중에 아마 제 기억에 그 회사에서 R&D 자금 2억씩을 받아갔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좀 프로젝트가 더 있는 데는 좀 더 받아가고 2억씩 받아가서 2억씩 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거 40억 아마 금세 없어지고 다 날릴 거다. 저를 막 조롱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반응을 안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날 간담회에 딱 갔는데 저도 반도체를 잘 모르지만 그 반도체에 온 사람들의 그 대표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뭔가 될 것 같은 예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2억이 5년 만에 지금 2조가 된 회사도 있고 약 2조, 이 퓨리오사 AI처럼 또 1조가 된 회사도 있어요. 그게 다 어디냐면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그 다음에 디벡스, 그 다음에 사피온이라는 회사는 리벨리온하고 합작했고요. 모빌린트 이런 회사들이 약 3천억에서 2조까지의 가치가 있는 회사로
컸어요. 그러니까 그 2억 받아서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회사에 R&D 자금을 줬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산업은행이 또 거기다가 또 좀 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개발만 한 거야. 그래갖고 결국 회사 직원이 지금 200명까지 불어났어. 200명까지 불어났는데 그렇게 잘하다가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그 주커버크가 이분한테 야 너희 회사 1조 2천억에 살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갖고 엄청 고민을 하시는 그때 제가 하여튼 뭐 해갖고 저랑 밥을 먹게 됐어. 밥을 먹게 돼가지고 이 회사를 팔 거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 회사를 1조 2천억에 사간다는데 그거 팔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팔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나는 안 팔고 고다 2명. 크게 될 사람들이 크게 될 사람. 그러니까 고민을 한 달도 더 해. 한 달도 더 하더니 나중에 연락해서 저한테 장관님 제가 그냥 고하기로 했습니다. 안 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응원해 주겠다. 그 제가 2억씩 줘갖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분들이 전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맨손으로 다 부모님한테 돈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 자기가 일어난 이 5명이 정의선, 이재용, 최태원 이 3명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그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제가 능력이 되는 만큼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분하고 계속 그 다음에도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정말 질그릇 같고 그 다음에 그 바쁜 와중에 서강대학교 총장님께서 우리 학교 발전위원 좀 해주십시오. 청장님이 찾아갔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다음 학기에 정규 강좌가 생기니까 거기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네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은 없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정말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 지금부터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제 그 사전적인 정의가 반도체, 그러니까 도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이제 통하는 걸 우리가 이제 도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라는 건 어쩔 때는 이게 전기를 통하게 하고 어쩔 때는 전기를 이제 통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우리 수도 물로 따지면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이제 흐르고 수도꼭지를 이제 닫으면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그럴 것 같이 뭔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거나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자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연산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더하고 이제 곱하고 그 다음에 뭐 나누고 이런 기본적인 이제 연산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그런 스위칭 디바이스가 이 안에 한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랜지스터라는 기능을 하는 그 이제 소자가 이 지금 이 칩 안에 한 대략 한 몇 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한번 추론 한번 보시게 한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200개. 네, 200개. 네,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위칭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분 한번 게스를 해보시게. 네. 그것도 훨씬 크다. 그러니까 200개보다. 네. 네. 2,000개. 네, 2,00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3억 개? 3억 개보다 더 많아요. 네. 네. 10억 개. 10억 개보다 더 많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이 칩에는 400억 개가 집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0억 개라고 하면 우리 지구 인구 숫자가 뭐 한 대강 한 6, 7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구 인구 숫자보다 거의 거기보다 한 8배 정도, 5, 6배 되는 그 트랜지스터라는 게 여기에 집적이 되어 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구조물이고, 우리 이 반도체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지금 뭐 현대, 뭐 삼성 이런 SK 하이닉스, 삼성 같은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이 있지만 정말 인류 어떤 문명의 기술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앞서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400억 개의 소자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개,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컴퓨팅을 하는 이제 그런 400억 개 트랜지스터 집적돼서 뭐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AI에 관련된 연산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고, 이게 여기 실리콘에 이제 들어있는 거고, 여기 보면 작은 사각형이 두 가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작은 여기 이제 사각형 두 개 있는데, 이 사각형으로 보이는 이게 뭐냐면 한번 캐스해 보시길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퓨터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여기 작은 사각형은 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메모리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그 요새 아마 뉴스에서도 우리가 그 HB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뭐 그 우리 그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그 전체 우리 국가적인 수출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이 메모리인데, 이 HBM이라는 아주 이제 가장 이제 고성능 메모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이 HBM 메모리도 엄청난 이제 기술인데요. 이 메모리는 이제 결국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한국이 제일 이제 잘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독보적으로 글로벌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갖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이 HBM이라는 메모리는 그 12개의 어떤 이제 그 메모리 모듈들이 이제 적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그 적층되어 있는 게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정말 미세하게 이제 이게 공정이 되어서 이제 적층이 돼서 그게 이제 실리콘들을 다 수직으로 뚫고, 여기 아까 설계한 그 컴퓨터 다이와도 요 밑에 또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실리콘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다 이제 서로 뭐 수만 개의 홀로 서로 연결돼서 여기 이 메모리가 이 컴퓨터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메모리가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 아주 그 하이엔드 넷플릭스 영화 기준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300편의 영화를 초당 보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초당 300편의 영화 무비를 보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여기서 데이터가 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이 칩은 아까 4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가 아까 곱하기라고 했었는데 곱하기가 더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뭐 곱하기든 더하기든 연산 기준으로 그럼 곱하기와 더하기를 초당 한 몇 개를 연산할 것 같아요. 이 칩이 아까 이게 넷플릭스 300개 무비 정도를 이쪽으로 이제 보낸다고 했는데, 이 칩은 초당 1초당 몇 개 연산을 갖다 할 것 같아요. 뭐 수천만 개, 뭐 예를 들면은 한번 개수해 보시겠어요? 네? 3천 개. 예. 당연히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50억 개. 예. 그러니까 초당 512조 개를 연산한다 생각합시다. 예. 이 연산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를 지금 이 칩들이 그 AI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그만한 이제 우리가 좀 그 숫자의 오더가 그 정도 스케일에 연산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수행되고 있고, 그만한 또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칩은 이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 와트 기준으로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뭐 이렇게 우리 전등이나 이런 기준으로 하면 이거에 뭐 이제 칩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이게 한 200와트 정도에 우리는 칩이 소모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드라이기나 이런 것들을 키면 그런 것들이 아마 대략 한 뭐 100와트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또 열을 갖다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제가 스케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들도 다 이제 여긴 아까 이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AI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라 했는데 이제 반도체는 특히 이런 이제 우리 이제 이제 메모리가 아닌 이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컴퓨트를 하는 이제 연산을 하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갖다가 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건 뭔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CPU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CPU는 그러니까 우리 CPU 위에서는 보시면 우리 뭐 핸드폰에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우리가 CPU에서 다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이제 알고리즘으로 기술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보편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돌릴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다 연산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뭐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더 정확한 정의가 있긴 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계산을 하는 기계인데 그러니까 CPU는 어떤 일반적인 알고리즘도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이제 CPU고요. 예를 들면 뭐 GPU도 있죠. GPU는 예전에 우리 GPU를 쓸 때는 이제 어떨 때 썼나요? 그러니까 GPU 혹시 사서 직접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면 출력. 화면 출력이랑. GPU를 딱 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GPU를 언제 사요? 그러니까 게임이 느릴 때 사죠. 그렇죠. 게임이 느리네. 게임을 센 거 돌리고 싶네. 그러면 이제 GPU 딱 사면 어떻게 돼요? 꼽으면 이제 우리 게임할 때 버벅거리지 않고 게임이 이제 빨리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건 그 사실 조금 더 공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이제 인공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갖다가 이제 렌더링 그려주는 기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 보여주는 세계를 빠른 속도로 이제 초당 60초의 속도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그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렌더링하는 머신인데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빨리 연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이제 GPU인 거죠.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채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마이닝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그 코인들 보면 그 이제 코인들도 연산을 갖다가 막 해서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이제 자체 로직에 대해서 코인을 생성하기 위해서도 많은 연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에만 특화돼서 그 마이닝을 위한 연산을 하는 그런 이제 칩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그런 이제 목적을 위한 우리가 이제 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제 AI를 최적으로 돌리기 위한 AI 알고리즘의 이제를 구성하는 그런 연산을 이제 최적으로 빠르게 돌리도록 이제 설계된 이제 그런 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즘 우리가 AI를 이야기할 때 AI는 그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AI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AI들은 다들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이죠.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 사람의 뇌를 이제 모방해서 우리 인간의 뇌가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본다면은 인간의 뇌라는 게 그
그 뇌세포들, 그 뉴런 세포들의 이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 뇌를 보면 뉴런 세포의 이제 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한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뭐 센서적인 인풋도 들어가고 우리 그 브레인에 내재된 어떤 기능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인지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싱을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해독은 못했지만 거기서 뭔가 이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뭔가 프로세싱이 이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딥뉴럴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이라는 건 이제 그거하고 100%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인공적인 뉴런의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딥을 붙인 거는 그 인공적인 뉴런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구조물을 이제 만든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라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인공 뉴런을 기반으로 하고 했는데 그 뉴런과 뉴런을 잇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냅스를 우리가 뭐 우리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 챗GPT나 지금 나오는 우리 가장 강력한 AI들 같은 경우는 그 연결하는 그 파라미터의 그 개수가 한 몇 개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10몇 조 단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뉴런들이 아까 제가 연산을 제가 몇백 조라고 했죠. 근데 그 뉴럴 네트워크의 크기가 제가 9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뭐 몇백만 개 이랬어요. 우리 그때만 해도 몇백만 개가 이게 뉴런이 모여 있는 걸 지금 뭐 돌리려고 하네. 엄청 거대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빨리 진화했냐면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9년 대인데 지금 9년 동안 거의 100만 배 이상 커졌어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가장 강력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쓰는 뭐 엔트로피라든지 뭐 그런 모델들은 보통 우리가 추정하기에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5조 개에서 뭐 한 10조 개 정도 되는 모델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아마 구체적인 내용 그 숫자는 뭐 약간 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제 돌리려고 하는 인공 뉴런을 기반으로 하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크기는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수준까지 이제 진화돼 있고 그럼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려면 결국은 그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구조를 여기 칩에다가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보는 거는 그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 연산을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연산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연산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형태로 다 표시를 하고 아주 이제 거대한 연산의 그런 구조물이 있겠죠. 그리고 그 연산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칩에서 최적으로 설계가 될지를 그런 이제 우리가 구조물을 이제 최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 스택을 또 고도화된 소프트 스택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는 게 결국 우리 AI 반도체 엔지니어링의 가장 뭐라 그러지 좀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한 내용도 지금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만드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구조물들은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매우 이제 복잡한 구조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복잡한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면 사실은 첫 시작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원리로부터 이제 시작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고 또 우리 저는 뭐 AI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지식을 이제 뭐 이렇게 돕는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뭐 학부 시절이나 이럴 때는 그 코어의 그 원리들을 최대한 이제 깊게 이해하는 게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이런 복잡한 구조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제 우리 그냥 예를 들면 수업 듣고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에 내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게 저는 여전히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 스펙에 다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아까 뭐 좀 심플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 회사에 아까 2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라고 우리 장관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굉장히 그 각 영역에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진 고도화된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이 칩을 개발하는데 이 칩을 개발하는데 가장 이제 중심이 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키텍이라 그럽니다. 아키텍.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결국은 뭐 우리 글로벌한 회사들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AMD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 보면 그리고 이 칩의 전체적인 이 구조물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이제 설계하는 이제 핵심 아키텍트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결국 우리가 그 팹리스 산업과 우리 이 설계 분야에 우리가 이제 성장하려면 그 아키텍트들이 얼마나 가장 글로벌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글로벌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구조물을 만든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슷한 뭐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 설계라고 해볼게요. 건축 설계도 이제 건축 설계를 뭐 우리가 위대하게 하는 우리 건축 설계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스페인에 가면 그 가우디 성당을 만든 이제 가우디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국내에도 유명한 건축가들이 있고 뭐 우리 보면 이 위대한 건축가들이 만든 구조물들을 보면 정말 위대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자기가 쓰는 모든 머터리얼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공간을 설계할 때 물론 뭐 그냥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가장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나 가장 이제 우리가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뭐 건물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 이제 그렇게 그 건축가들이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칩의 설계도 똑같고 우리가 도시 설계도 마찬가지죠. 이 도시 설계를 할 때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설계하는 설계자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완전 이제 그러니까 이 설계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100분의 1로 나누어서 이거는 A가 설계하고 이건 B가 설계하고 이건 C가 설계하고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뭐 영화도 우리가 그런 이제 디렉터가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를 봐도 그거를 전체를 갖다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듯이 결국은 이런 칩은 그 처음에는 그게 엔비디아든 AMD든 소수의 아키텍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키텍이 그냥 대강 야 방향이 이런 것 같으니까 뭐 대강 이렇게 뭐 어설프게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키텍트들은 굉장히 그거를 정교하게 실제 이게 일어나야 될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서 이 세밀하게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나가면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디테일이 채워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또 할 그 이제 그 전체 총괄 아키텍트와 같이 일할 또 다른 아키텍트들이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더해 나가겠죠. 그러면 그런 아키텍처적인 구조물이 나오면 실제 우리가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면 또 그걸 만들기 위해 많은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관도 깔아야 되고 뭐 이걸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더 들어와서 이제 시공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칩의 설계라는 것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경쟁력을 계속 갖추려면 이거를 하는 전체 팀의 역량이 아키텍트부터 해서 이거를 그런 부분적인 것들도 맡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팀의 역량이
그럼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설계와 우리 설계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팀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런 고도화된 칩을 주어진 시간 내에 또 이제 반도체 칩의 개발에 이제 다만 이제 상대적인 어려움은 예를 들면 우리 가우디 성당은 100년 동안 만들어도 되지만 반도체 칩은 또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내에 이 구조물을 그리고 이 또 반도체 이 설계물은 에라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그 정밀 공학에 속하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에러 없이 설계해서 이거를 타임 투 마켓으로 전체를 갖다 엑스큐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팀의 이제 코디네이션과 그 엑스큐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반복론적인 것도 우리가 반복론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다 만드는데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불이 나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수도를 털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갖 시나리오들을 아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이 칩이 이제 나오도록 하는 게 그리고 뭐 우리 그 설계로부터 해서 이걸 실제 칩이 나올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그런 이제 유기적인 그런 이제 역량들과 그렇게 팀워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더 이제 큰 프로세스와 그런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느냐가 결국 더 이제 선진화된 조직이 만들어져야 더 선진화된 구조물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반도체의 경쟁력에 다 그게 다 아울러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저희 회사 내용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 9년간 이제 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계속 그 설계도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 AI 컴퓨팅의 연산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구조물을 계속해서 만들고 이걸 실제 이제 그 제품화 시키는 데까지 지난 9년간 계속해서 뭐 우리 1세대 칩도 우리가 몇 년 전에 냈었고 지금은 이제 2세대 칩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제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건축으로 따지면 이제 그 건물을 완성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서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하는 이제 단계에 와 있고 원래 저희들 1월 말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달 한 뭐 800장에서 한 1000장 정도의 지금 칩을 이제 양산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쯤 되면 뭐 매달 거의 한 2-3천 장의 칩을 갖다가 이제 양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반도체의 이제 우리가 설계를 예를 들면 우리가 경쟁하는 GPU의 설계도하고 우리가 이제 다 열어서 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공통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많이 해야 되고 뭐 메모리를 사야 되고 하지만 아까 제가 뭐 도시 설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LA하고 뉴욕이 다르게 생겼듯이 우리가 이제 딱 이제 그 구조물을 열어보면 그 GPU와 우리 칩은 이제 다른 설계의 패러다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른 설계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GPU보다 더 이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AI를 이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그러니까 같은 성능을 낼 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덜 쓰게 할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설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GPU보다 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지가 우리가 이제 설계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GPU와 NPU의 차이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시는 게 NPU예요. 그러니까 왜 NPU 앞에 뉴럴이 붙고 이거는 그래픽이 붙는지, 네네. 그다음에 C는 왜 그거를 설명해서 그 컨셉을 잡아줘야 그 다음이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NPU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연산을 이제 우리가 최적화로 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GPU라는 건 이제 아까 이제 렌더링에 이제 최적화된 이제 칩인데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라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그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최적화를 고민하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적의 경로로 최적의 동선으로 어떤 일을 완성할지 언제든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A에서 뭐 이 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뭐 D까지 간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를 아끼는 건데 그 MPU가 이제 에너지를 아낀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연산을 할 때 아까 여기에서 우리 그 넷플릭스의 한 300평의 영화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연산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동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이동해서 연산을 할 때 그게 잘 파이프라인 돼서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들이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그 AI 연산을 하게 하는지가 이제 우리 그 바로 그 MPU가 다른 기존에 있었던 뭐 GPU나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설계 우리 역량이 이제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근데 문제의 스케일을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 공간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일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분할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한테 여기 어떻게 이렇게 잘 우리가 배치해서 그게 뭐 요리가 되든지 뭐든 간에 이제 동선을 잘 짜서 일이 착착착착 돼서 이제 결과 나오도록. 근데 일의 양이 이제 늘어나면 그 이제 잘 이제 파이프라인 되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10명이 이걸 어떻게 공간을 배치해서 분할할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 적절하게 잘 생각해 보면 뭐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 봐요. 100명. 여기 100명이 있어요. 그럼 워커들이. 100명한테 일을 나눠준다 그러면 그 스케줄링 하는 문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100명한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그리고 그 일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뀐다고 해봐요. 뭐 A 같은 일도 있고 B 같은 일도 있고 C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종합적으로 잘 되도록 어느 정도 잘 되도록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배치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000명 있다고 쳐봐요. 그 문제가 사람의 워커가 늘 때마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지겠죠. 10,000명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우리 도시 단위에 100만 명한테 일을 시킨다 해봐요. 예를 들면 여기 1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일을 나눠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뭐 100만 명이 있는 도시에서 여기에 도로에 차들이 꽉꽉 차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내가 트래픽을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차들도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일들이 전달되고 그리고 차들이 막히면 안 되겠죠. 차들이 막힌다는 말은 느려진다는 거니까 계속해서 도로에 차들이 고속으로 쌩쌩 달리면서도 이제 특별하게 최대한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 스케일이 이제 점점 이제 복잡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 AI 반도체 설계라는 건 그런 아주 아까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그런 거대한 스케줄링 문제를 그 정도 이제 100만 단위로 가면 사람의 머리로 해결하기 힘든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따진다면 NP 하드적인 인트랙터블한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 설계자들이 하는 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그런 스케일의 문제를 이 실리콘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보면은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가장 한계치의 어떤 물리적인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 실리콘이라는 기술 내에서 해결하는지가 우리 설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그 이제 우리가 실리콘도 깊게 이해해야 되지만 여기 많은 이제 수학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컴퓨터 사이언스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집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AI 반도체 설계의 가장 핵심은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고 그런 문제를 또 우리가 공학적으로 잘 이제 뭐 엔지니어링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칩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버도 만들고 뭐 이렇게 렉도 만들고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요소마다 우리가 많은 이제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그 회사의 어떤 그 인적 자원들을 보면 뭐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거를 아키텍트하는 그런 인적 자원부터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실제 이제 물리적인 제품으로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분들이 이제 총 집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집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저희 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뭐 국내로 따지면 우리 LG AI와 같이 그 가장 이제 AI에서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조직에서 우리 칩의 이제 성능을 이제 평가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칩이 우리 칩을 이제 도입하는 이유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굉장히 이제 우수한 그 리얼 월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뒤에 보면 실제 그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뭐 세 번째는 실제 그 AI 그 워크로드를 여기에서 뭐 돌리는 게 소프트웨어 스택이 사용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총 직학이 돼서 실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우리 차를 몰 때 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링이 들어있지만 엔더 유저는 결국은 차 모니까 빠르고 효율이 좋고 차 몰아보니까 편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AI 반도체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 뭐 예를 들면 도시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쓰면은 도시 설계 잘 돼 있으면 도로도 안 막히고 특히 사용하기 좋은 거죠 도시가. 그러니까 뭐 우리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잘 설계돼 있으면 뭐 아주 세심하게 잘 설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중요한 건 이 세심함인데 세심하게 모든 것들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그런 거고 뭐 그건 사실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합적인 그런 시각들과 그런 디테일한 그런 이제 공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다 곳곳에서 해결되면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사용자가 딱 써보니까 성능이 좋고 해보니까 뭐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사용하기 좋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면 이 칩이 이제 사실은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왜 우리가 뭐 엔비디아 GPU가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현란한 마케팅 텀이 있지만 뭐 엔비디아 칩이 좋은 것도 그냥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성능이 좋고 사용하기 편하고 비용은 좀 비싸긴 하지만 우선은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아주 그 AI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AI 반도체는 굉장히 정직해요. 이거는 사용자한테 가면 이 반도체 제품이 특히 그런데 우리 반도체 제품을 이야기할 때 뭐 이재용 회장이 가도 우리 못 판다 그러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온다고 아이폰 대신 우리 갤럭시 쓰게 하지 못하듯이 사용자에 써보면 딱 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제품은 뭐 이건 뭐 예를 들면 우리 F1 포뮬라의 차나 뭐 우리 그 뭐 그처럼 성능을 딱 재보면 그냥 딱 나오기 때문에 속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냉정하다. 그러니까 그냥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못 미치면 그냥 재어보면 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하고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면 또 그게 뭐 엔비디아든 인텔이든 누구든 우리가 경쟁에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의 핵심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거 LG랑 저희들을 할 때 그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는 시나리오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백 개의 시나리오들을 다 테스트해서 다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게 종합적으로 이제 우수한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제품이 이제 도입되는 이제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그 결과를 달성하려면 그게 막 우리가 요령을 몇 개 피워서 막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이 스케일이 이 그 문제를 다루는 스케일이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를 내가 예를 들었지만 이 도시 구조물에 100배, 1000배 더 복잡한 구조물에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과 구조물들이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파운데이셔널한 아키텍처와 이기에 대한 기본 이제 틀이 굉장히 그
아주 이제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경쟁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구조물을 만드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인적 자원들의 그 최종적인 역량들이 거기에 다 이제 좀 다 투영된다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작품을 보면 거기에 보면 감독의 역량이 나오고 우리 제작자들의 역량이 그냥 보면 이렇게 다 나오듯이 그 AI 반도체도 그 종합적인 역량이 그대로 다 투영되고 그 결과는 굉장히 투명하게 비교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비투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AMD하고 인텔이 엔비디아한테 안 졌겠죠. 사실은 AMD가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킹이지만 우리가 뭐 10년, 15년 전 하면 인텔하고 엔비디아는 비교가 안 되는 위치였어요. 인텔이 압도적이고 압도적인 세일즈 포스를 갖고 있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 하나는 이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언제나 원래 엔비디아를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압도적인 포스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인텔을 이긴 건 뭐 그쪽에 뭐 비즈니스 세일즈 팀이 기묘한 뭐 수를 써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품의 그 지금 그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적인 가지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장점이 워낙 압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 인텔을 누르고 올 수 있는 거고 우리 AI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 가려면 그 파운데이션이 압도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위에 우리 인적 자원이 들어와서 여기가 밑이 브리틀하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제 절대 경쟁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 200명의 인원이 사실은 이제 그 파운데이션을 처음에 쌓을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인적 자원들이 집중해서 그 이제 구조물을 이제 만들어 나간 과정이 지난 9년 동안 회사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했던 거고 또 그 경쟁력이 뭐 여러 그런 뭐 북미 회사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전문가들끼리 보면 노티스하거든요. 얘들이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노티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저희들 하고 있는 일에 조금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96학번인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가 이제 30년 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그 시점에 이제 제 전공 공부를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을 제가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수학하고 물리를 이제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 부모님이 물리 공부하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전기공학이 이제 응용 물리하고 응용 수학에 가깝다 해서 전기공학을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요. 제 학점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학부 때. 그래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가보니까. 컨셉도 잘,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막 이해도 처음에는 들었는데 잘 안 되고, 공부는 나름 열심히, 1, 2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사실 3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보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올 때,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에 배우는 머티리얼들하고 대학교에 가서 머티리얼 보면, 이 머티리얼 그 뎁스 자체가 이제 확연히 이제 달라지는 게 이제 대학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학교의 그 텍스트북의 난리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할 때 텍스트북에 있는 기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서강대 멘토링 때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 이게 일론 머스크한테 질문한 건데 야 이거 어떻게 전기차 만들었냐 저한테 똑같게 물어보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우선 책을 읽고 텍스트북을 공부해서 기본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지만 내가 로켓을 만들고 싶다. 첫 번째 하는 건 로켓 텍스트북을 읽고 로켓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액션은 로켓을 만들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AI도 있고 여러분들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예를 들면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축구의 기본기를 배우고 축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도 굉장한 복잡한 전략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기본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파운데이션을 공부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보면 그 파운데이션적인 것들이 우리가 시간이 투자해서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액션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학창 시절이 뭐 저는 굉장히 그런 파운데이션을 쌓는 되게 이제 내가 뭘 하든 간에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를 익스플로어를 할 수 있잖아요. 뭐 A를 해볼 수도 있고 B를. 제가 뭐 학창 시절에 지금 이제 이런 컴퓨터 아키텍처를 하지만 뭐 온갖 수업들 듣고 뭐 오늘 이런 수업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은 뭐 내 흥미에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뭐 재미없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대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4년이 알고 보면 되게 짧은데 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좀 익스플로어하고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대학교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뎁스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런 제가 한국에서도 대학을 다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학부를 졸업하고 거기서 쭉 직장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온갖 것들을 한 거죠. 뭐 퀀텀 컴퓨팅도 보고 뭐 서머 스쿨에도 가보고 이제 하지만 뭐 또 그 할 수 있는 공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나름 열심히 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갔던 직장이 이제 AMD였었는데 제가 첫 반도체 설계의 기본과 그 조직 구조를 처음 접한 게 이제 AMD라는 회사인데요. AMD는 뭐 그때 당시 인텔하고 경쟁하는 회사였고 뭐 사실 엔비디아하고도 경쟁하는 회사, GPU 쪽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그 인텔에 갈 때 제가 뭐 읽었던 그런 책들인데, 그러니까 The People, Passion and Politics.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 일은 굉장히 우리가 공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뭐 그 우리 엔지니어링 일도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 들어가는 이제 people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politics라는 건 뭐 거기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 업에 맞는 뭐 필요하면 그게 탑다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텀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복잡한 조직 구조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 이 세 팩터가 결국 저는 그 우리의 이 전체적인 결과물의 경쟁력과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직결되어 있고, 왜 지금 북미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이노베이션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뭐 오픈 AI도 그렇고 엔스로픽도 그렇고 뭐 좋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이제 저는 이 People, Passion and Politics라는 이 세 가지 매트릭을 본다면 이제 거기에서 누가 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사실 승부가 이제 저는 이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우리 필요사를 할 때는 그럼 뭐 우리가 막 기계적으로 엔지니어를 한다 이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패션을 가지고 어떻게 이 조직 구조를 만드는지, 기존보다 더 선진화된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우리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게 더 고도화돼야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는 결국 기존에 있던 데보다 어떻게 이거를 마치 이제 부모 세대보다 그 자식 세대가 더 고도화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런 측면도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일이지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역사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개발했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승리, 지금 이 시장에 지금 뭐 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성자가 될 수 있을 때는 이제 쿠다라는 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쿠다라는 건 엔비디아 내부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다는 학교에서 나온 아이디어. 그러니까 스탠포드에 지금 아이언버그 아직도 이제 엔비디아 있는데 아이언버그의 그 PhD 내용을 이제 흡수해서 또 엔비디아의 비저너리한 내부 조직들이 그거를 이제 제품화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굉장히 이제 위치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학교라는 게 이제 뭐 학부 과정이 있고 그게 더 심화되면 이제 석사와 박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사와 박사 과정의 일들은 사실은 우리 같은 인더스트리에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뎁스를 더해가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임팩트를 가질 수 있고 사실 그 임팩의 포텐셜을 이해해야 우리 기업들도 더 큰 이제 저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상당히 그 백그라운드가 아카데믹하고 회사 팀의 구성원들이 그 이제 루트가 사실은 그 아카데믹한 가고 인더스트리와 아카데믹한 것들을 보면 아카데믹한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강한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뭐 저희 회사의 시작도 이런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우리 영감을 받아서 이제 더 시작을 했었고 뭐 여러 우리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들도 이런 유수의 컨퍼런스에서 많이 훈련받은 인적 자원들이 회사에 좀 이제 주춧돌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또 우리가 글로벌한 그런 회사들의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처음에는 좀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우리가 뭐 많은 학회들과 이런 데를 가면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처음에 좀 이제 회사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다 생략을 하고 뭐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어여시 뭐 이렇게 칩이 나와서 뭐 이러고 있지만 처음에 뭐 우리 장관님이 이제 도와주실 이럴 때 아주 이제 사실 아주 영세한 어떤 자금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뭐 제가 막 이런 FPGA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트럭에 싣고 이거 제가 실리콘밸리 갔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은 이제 어여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칩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뭐 저기 약간 이제 시제품 그래서 가서 한 또 돌리면 데모도 안 들었어요 사실은 트럭에 싣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 막 뉴욕 공원에 가서 막 전시하고 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말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야, 이거라도 들고 가서 글로벌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아까 우리 그 장관님께서도 우리 회사들이 비록 시작이 좀 이렇게 미약해 보이지만 거기서 또 포텐셜을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앞으로 생겨날 많은 스타트업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거 되겠냐 싶은데 사실은 거기에 좀 믿음을 가지고 또 거기에 사실은 거기에 또 많은 우리가 새로운 포텐셜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시작할 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시작한 바에는 저희들은 시작할 때부터 뭐 이렇게 우리 시작했는데 저기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우리는 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 때부터 야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이기는 제품 만든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저는 전략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국내에서 독파모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독파모 모델들도 야 글로벌하게 뭐 엔트로피 오픈에 뭐 아무리 잘하지만 야 우리 걔들하고 경쟁하는 모델 만들겠다 이렇게 아젠다가 설정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설정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더스트리가 우리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조선 산업도 그렇고 야 이 자동차 만드는데 글로벌 회사들 자동차 만드니까 우리는 뭐 골프장에 들어가는 카트 만들자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만들면 우리도 만든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해왔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와 다르게 이제 걔들의 카피캣이 아니라 야 걔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는 더 혁신해서 근본적인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스탠다드가 되겠다. 그 목표 설정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거기에 좋은 인적 자원들이 몰리고 목표 의식이 생기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잡아버리면 사실은 거기에 이제 힘을 모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가 야, 엔비디아 상대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걸 말을 한다는 우리 처음에 이제 3명의 창업자가 가서 뭐 했을 때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우리 투자자에서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제 동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이 또 모이면 힘이 생기고 또 주변에서 우리 장관님 같이 또 그 보고 또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커져 나간다 생각하고 지금 또 우리 그 AI 아젠다 역시 저는 글로벌 경쟁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목표의 아젠다를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글로벌 지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모한 일이 되니까
뭐 저도 예전에 AMD에 다녔으니까 AMD 애들이 어떻게 칩 만드는지를 그래도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가장 또 신입 사원으로 갔기 때문에 가장 이제 뭐라 그러지 네이티브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한 것도 있고, 또 엔비디아는 AMD랑 경쟁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들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됐고,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글로벌한 지형에 대한 나의 뎁스와 그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목표의 아젠다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문구들은 제가 이제 잘 실감 못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되게 우리 커리지가 되게 용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밀하고 전략적이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커리지를 가지는 것도 매우 이제 중요한 측면이라 생각을 하고, 커리지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대학교와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좀 많은 고생을 하시면 오히려 너무 좀 이런 게 고난이 없으면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게 대한 이제 그 면역력이 약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많이 고민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최근에 재테크를 시작했는데 네네. 그때 처음으로 퓨리오사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쇼츠에서 넘기다 보니 네. 이제 굉장한 애국 기업이다라는 네. 걸 발견했어요. 네. 근데 퓨리오사가 메타의 제안을 거절하는 그 핵심 이유가 한국형 AI 혹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인지, 혹은 또 다른 산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뭐 가장 제가 기업하는 관점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 뭐 우리 사실은 우리 퓨리오사에 위치한 우리 한국과 여기에 대한 또 깊은 의무감과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AI 컴퓨팅 시장은 사실은 이제 굉장한 우리 반도체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AI로 이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거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앞으로 더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떤 것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냐, 저도 그렇고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더 큰 모티베이션을 주느냐, 그런 관점에서 뭐 그런 아까 그런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진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뭐 그게 진짜 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좀 나침반 같은 거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기업 말고도 일반 사용자들이나 학생들도 다 그거에 바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배하고 있는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거기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그 파일을 가져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셈인데, 그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그 가능성,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AMD나 지금 그 기대한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독점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이게 깨질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서, 네네. 그 실마리는 어디서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점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틈으로 보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AI 컴퓨팅, 그러니까 심지어 엔비디아조차도 AI 컴퓨팅의 워크로드를 실제 이제 다뤄본 역사가,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게 2012년 우리 알렉스넷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AI 컴퓨팅의 역사는 2012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 생각한다. 반도체에서 이제 실제 도는 게 지금 2016년이니까 한 4년 정도 역사가 됐고, 저희가 창업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면 4, 5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 짧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CPU는 역사가 지금 70년이 되고요. GPU만 해도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됐어요, 설계 역사가.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한 건 아직 초기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가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이미 15년을 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시작했을 때 그러면 힘들 거라 봤을 거예요. 저도 객관적으로. 근데 얘들도 이제 한 3, 4년 했네. 그리고 워크로드가 아직 이제 아직 시작 단계네. 그리고 AI 워크로드가 굉장히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아까 뭐 생태계나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생태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칩에서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까가 첫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생태계를 못 만들 것 같아서 이 칩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 때 있잖아요. 가솔린 차의 생태계가 굳건하잖아요. 뭐 우리 심지어 충전소도 다 가솔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심지어 뭐 우리 뭐 지금 아파트에 이제 충전기 설치돼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 없는 시절이잖아요. 뭐 비슷한 문제가 닭과 달걀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좋은 제품이란 건 사용해 보면 아는 거고,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처음에 코어 계층이 생기는 거고, 코어 계층이 있으면 그 위에서 생태계를 빌드업 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코어 그룹을 버티고, 아까 뭐 LG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LG가 그러면 엔비디아, LG는 저희의 어떤 투자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LG는 분명히 우리 그 대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리딩하는 회사인데 LG가 그냥 우리 회사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사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LG가 근데 우리 칩을 쓸 때는 써보니까 괜찮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써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그널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코어 그룹을 만들고 생태계는 빌드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플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애플이 압도적이면 누가 있어요? 앤드로이드 생태계가 있죠.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면 반드시 엔타의 엔비디아 생태계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생태계가 사실 더 큰 틀에서는 더 불편한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애플이 있을 때 삼성이 왜 대안으로 또 올랐어요? 대안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는 어느 순간에 생태계는 만들어진다.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반도체, 이 AI 반도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적 자원과 이런 거 봤을 때 글로벌하게 지금 이런 정도의 칩을 생산 단계까지 온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고, 중국은 사실은 이제 약간 그 반도체 기술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되게 독보적인 그런 그 우리 기술 생태계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뭐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승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우선 그 핸드폰으로만 보시던 분이어서 많이 떨리는데, 오늘도 남부 발전 관련 기사 봤거든요. 많이 떨리는데 용기 내서 질문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AI나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완전 까막눈이라 그쪽 관련 질문 드리고 싶어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으로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대규모적인 인사 정리를, 구조 정리를 하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의 많은 기업에서도 미래가 될 거라고 이 뉴스를 봤는데, 한 대표님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생존 전략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짜야 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예전보다 더욱더 이제 뭔가 더 현실적인 그런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아직 그 AI가 우리 사람의 하는 잡을 리플레이스하는 수준이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영역이 다 침투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명확히 지금 이제 그게 침투해 있는 영역들이 몇 군데는 이제 벌써 이제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지금 코딩 분야들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우리 뭐 이제 그 컴퓨터 공학 전공했는 분들이 이제 취업할 때 이제 상당히 좀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영역이죠. 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회계라든지 심지어 뭐 법률적인 영역들도 AI가 지금 이제 침투를 갖다가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속도를 우리가 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약간만 더 길게 본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는 사실 AI라는 게 그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들이 데이터화되면 그거를 똑같이 다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되고 이제 그 규칙이 있고 어떤 패턴이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다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체하는 폭이 이제 점점 이제 저는 이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요. 다만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캐파 내에서 모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학이나 그런 영역들은 뭐 AI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베리파이어블한 그런 결과가 있는 영역들은 AI가 어떻게 보면 더 리저닝도 하고 뭐 플래닝도 하고 이런 영역까지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지만 이제 그 AI가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사람의 어떤 우리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들이 어떻게 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도 하는 일들이 더 고도화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 이제 고도한 수준의 일들로 우리가 이제 옮겨갈 거냐가 아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지금 뭐 학생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이 지금 대학교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코어 영역의 그런 프론티어적인 뎁스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AI가 아마 대체하기 쉽고 거기에서 이제 그 AI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캐파를 갖추면 그 위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더 프론티어를 더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앞으로 좀 주어진 좀 힘든 일이지 않을까 제가 그러니까 요새 뭐 AI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이 더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AI 때문에 우리 일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제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은 다들 이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두서없이 답변드려 죄송해요. 네. 박수. 네. 지난주 강의에서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던 지난 100년 전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똑같아요. 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까는 사람 돈 많이 벌겠죠. 두 번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 교습소를 만들면 돈 많이 벌겠죠. 그다음에 자동차를 그럼 이용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계란을 팔러 다닐까? 이것도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초창기에. 왜냐면 남들보다 빨리 다니니까. 남들은 마차로 팔고 다니는데 나는 자동차 사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옛날에는 마차로 다니려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한 10km 가나? 그렇다고 쳐요. 한 20km 간다고 치면 자동차는 하루에 200km도 가고 300km도 갈 거냐? 많이 놀러 다니겠구나. 응? 여행업이 발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개척하면 되고 오늘 백준호 대표가 강의한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럼 AI가 에이전트가 되고 나 아닌 내가 제가 지난주 시간에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나 아닌
나 아닌 또 다른 나, 디지털 나가 있는 거예요. 걔를 잘 교육시켜서 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에이전트 커머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서 에이전트 커머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에이전트 커머스를 준비하면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백준호 대표는 내가 왜 좋아하냐면 이분은 엔지니어이신데 아까 강의 시간에 이러잖아요. 글로벌 지형을 살펴야 된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야 이분이. 접목을 시켜야 돼 접목.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분은 인간의 뇌와 똑같은 이 칩을 만드는 거야. 이거를 인간의 뇌하고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이제 조금만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뇌는 메모리 기능이 있고 연산 기능이 있어. 연산을 우리가 로직이라고 하잖아요. 기억하는 거와 생각, 추론 기능이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얘가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열이 안 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열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GPU 칩은 열이 나, 얘가. 이게 맹점인 거예요. 아까 설명하잖아요. 왜 열이 많이 나냐? 프리퀀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이면서 성능을 높게 하는 방법? 그게 퓨리오사 AI가 만드는 NPU예요. 그럼 퓨리오사 AI는 그걸 어떻게 만드냐? GPU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걸 일반적으로 GPU, 이게 GPU가 이제 완전히 원래 하나의 그냥 고정화된 단어가 돼버렸는데, 이거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걸 GPU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GPU는 이 프리퀀시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메모리 기능과 이 연산 기능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 사람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력 많이 들어가죠? 그냥 보내야 되니까. 또 얘가 왔다 갔다 빨리 왔다 갔다 거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열이. 요거를 NPU가, 퓨리오사 AI가, 저거구나. 우리는 가까이 붙이자. 왜 가까이 붙이면 어떻게 돼? 이 프리퀀시가 적어지고 열이 덜 나겠죠. 그러면 전력이 덜 들겠죠. 가까이 붙여가지고 열 안 나게 하고 전력 소모량을 줄여. 그러면 전기값이 안 들잖아. 일단 이것을 쓰는 회사가. 근데 GPU를 쓰는데 다 좋은데 얘네 이 전기값이 너무 많이 나와. 그거를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